국민의힘 소속인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지 모를 유승민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출마 또는 신당 창당설 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낙 찍혀서 저한테 공천을 주겠나, 공천을 구걸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오늘도 역시 유승민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유승민의 속내는 무엇인지 잠시 후 분석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최소 일정으로 짧은 여름 휴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이유로 여름 휴가를 보류하려 했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이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휴가를 공식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오늘부터 앵커진을 대폭 교체하고 차별화된 포맷으로 새 단장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도된 내용을 패널 토크의 중심으로 풀어내는 기존 포맷에서 탈피해 기자와 작가의 취재를 기반으로 뉴스를 강화하고 각 프로그램에 전담 기자를 배치해 취재의 폭을 넓히겠다는 점인데요. 제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런 걸 KBS나 MBC가 해서야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또 휴가를 계획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무더운 날씨에 모쪼록 건강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7월 한 달 동안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 또 소중한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항상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일만이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얼굴만 봐도 짜증나는 사람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바로 유승민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총선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유승민의 입이 계속해서 나불나불거리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오늘 유승민이 총선과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승민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출마 또는 신당 창당설 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은 워낙 찍혀서 저한테 공천을 주겠나, 저는 공천을 구걸할 생각도 전혀 없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일단 유승민의 오늘 발언을 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개인적으로 저는 찍혀서 저한테 공천을 주겠나 이 말이 좀 눈에 들어오던데 유승민이 가만히 있는데 찍혔나 이런 반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유승민이 쏟아내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피부로 직접 느끼셨을 겁니다. 또 그 말들을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 건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저주에 가까운 말들 일색이었는데요. 도저히 같은 당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엔 믿기 힘든 말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유승민에게 공천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경선에 참여할 자격조차 줘서는 안 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여태껏 국민의힘 윤리위가 유승민을 왜 가만히 뒀나, 징계할 것들이 정말 수두룩했는데 왜 여태껏 가만히 내버려 뒀나 이런 불만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 유승민의 정치적 체급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승민은 대선 때마다 얼굴을 들이밀면서 거물 행세를 해왔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다루곤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유승민이 정치적 거물이냐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총선 등 선거를 앞두고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바로
분열이지요. 흔히 여권 분열, 야권 분열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곤 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명계와 친낙계의 분열이 늘상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분열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진영 입장에서는 땡큐이고 이보다 좋은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과연 이런 맥락에서 유승민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신당을 차린다면 우리 진영에 어떤 커다란 타격이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즉 유승민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이나 또는 세력화 작업을 통해 신당을 창당한다고 한들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유승민 개인이 혼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출마 지역부터가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대구에 출마하거나 수도권에 출마한다고 한들 그 어디를 안정권이다 이렇게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만큼 정치적 체급이 많이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듯하고요. 자, 그 다음 신당 창당은 더더욱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소속 출마야 얼마든지 개인의 결단에 따라 가능한 일이겠지만 신당 창당은 어떤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유승민 곁에 과연 누가 있냐라는 것이지요. 유승민이 신당을 차린다고 깃발을 들었을 때 과연 누가 그 깃발 아래 모일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유승민도 신당 창당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 과거 공천 파동 등으로 당을 나와 신당을 차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실예로 친박연대라는 것도 있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다음에 다시 당으로 복당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윤상현, 권성동 의원 등이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 모두 나름의 명분이 있거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라는 어떤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의 경우 특별한 지역구도 없거니와 유승민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공천 학살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당원이나 유권자들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그냥 유승민을 무시하는 전략을 택하거나 선제적으로 내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같이 당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에게 경선 참여 기회를 준다던가 공천을 주는 정당, 만약 국민의힘이 이런 길을 택하게 되면 이걸 과연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의 결단을 여러분과 함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최소 일정으로 짧은 여름 휴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이유로 여름 휴가를 보류하려 했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이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휴가를 공식 건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미 예정되어 있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워싱턴 인근에 있는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갈 수 있는 시기가 8월 초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모든 것을 다 떠나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휴가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유럽 3개국 순방을 마무리하고 지난 17일 귀국했을 때를 기억하실 테지만 귀국하자마자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날 중대본 회의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셨을 테지만 피로 탓인지 목소리가 잠기고 감기에 든 듯한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 대통령은 6박 8일간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를 연쇄 방문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었지요. 특히 막바지엔 극비리 작전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는데요. 왕복 시간만 27시간에 달하고 항공용로 철도 루트를 걸쳐야 했던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수해 때문에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계속되는 야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의 법정 구속 등 아마 심적으로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사람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난 역대 대통령들도 짧은 여름 휴가를 통해 전국 구상을 하거나 숨고르기를 하면서 결단을 내리거나 그렇게 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에게 휴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TV조선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오늘부터 앵커진을 대폭 교체하고 차별화된 포맷으로 새 단장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도된 내용을 패널 토크 중심으로 풀어내는 기존 포맷에서 탈피해 기자와 작가의 취재를 기반으로 뉴스를 강화하고 각 프로그램의 전담 기자를 배치해 취재의 폭을 넓힌 점인데요. 여기에 더해 다양한 분야의 화제가 되는 인물들의 출연 및 현장 인터뷰도 확대해 보다 풍성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합니다. 또한 발굴한 뉴스들은 온라인 기사로도 재생산해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뉴스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가 TV조선을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왜 종편 채널에 개편 소식을 알리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도된 내용을 패널 토크 중심으로 풀어내는 기존 포맷에서 탈피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종편 채널에 출연하는 패널들 여러분 어땠습니까? 각 당의 지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패널들 일색이었고요. 이에 방송은 특정 정당의 불합리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창구 또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어디당 무슨 위원장, 어디당 무슨 위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어떤 비상식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장면들 그간 얼마나 짜증나고 역겨웠습니까?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뛰어넘는 진영 논리에 갇힌 사람들이 패널들로 나와서 가당치도 않는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욱더 분열되고 갈등의 늪으로 빠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이 연장선에서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해서야 하는 게 바로 다름 아닌 공영방송 MBC와 KBS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편의 경우 얼마든지 정치색을 띌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미국에도 CNN과 폭스뉴스가 일정 부분 정치색을 띠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따라서 TV조선의 새로운 도전이 공영방송인 MBC, KBS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공영방송 KBS와 MBC가 국민 세금으로 좌파 패널들의 용돈벌이의 현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